해도 뭐라 하고 우리 탓하고 막 난리가 나는 게 시험 직후입니다. 가장 큰 난리가 나는 게 5월달 중간고사 이후입니다. 장친 공부 장친 재밌고 신나는 공부 비법 장친 채널 들어봐. 5월 초에 그 민족 대이동기 중간고사 탓하고 떠나가는 그 무리,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고 처음으로 이별을 겪는 시기가 5월 초에 오거든요. 이번 시험 기간 학원들을 되게 많이 바꿀 것 같아요. 시험 결과 보고 다른 학원 가는 아이들이 속출할 것 같아요. 매년 그랬어요. 매년 5월 달에 새로운 학생을 가장 많이 보고 5월 달에 이별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공부에 몰입하지 못하는 친구가 친구들을 보고 걔가 다니는 학원으로 가요. 친구들이 받아온 프린트물 또 질투를 좀 자극했을 수도 있고, 우리 학원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이 시험 기간에 쌓이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옆에 친구들도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지. 우리 학원 쌤 너무 좋아, 설명 잘해, 시험 대비 자료 너무 좋아, 너 거기 왜 다니니? 라고 하다가 실제 그 친구는 시험 잘 치고 나는 시험을 못 쳤을 때 그 학원으로 우리 아이들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가치 판단,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아무 작업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다른 학원에서 움직이는 애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과연 이 학원이라는 기관이 아이들한테 문제나 풀어주고 있지 않은가, 그거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애들은 거기 다닐 이유가 없지. 더 잘 풀어주는 학원에 가야 되고 더 재미있는 학원에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들끼리 소문이 응집돼가지고 더 좋은 학원이 생겨, 그럼 그쪽으로 몰려서 가는 거죠. 수학은 어디 가라더라, 엄마들끼리 어느 학원 가라는 그 학원들이 있어요. 그 학원들도 골 때리거든요. 그 시스템이 잘 잡혀 있어가지고 공부 좀 달려드는 애들이 가면 성적이 썩 잘 나와. 근데 거기서 효과 못 보는 애들은 또 나와요. 그리고 가봤더니 별로더라 이런 소문도 생길 수 있어요. 시험 하나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큰 기대를 하고 그 결과 가지고 그 학원을 평가하고 나가는 것들이, 나는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장채연 채널 운영을 하면서 댓글들을 봤을 때 성적 올리자고 간 학원에서 성적을 못 냈으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역정을 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 공감이 약간은 됐어. 근데 선생 바꾸면 왜 성적이 나오는데, 아이의 행동은 그대로였는데, 아이의 공부량이 그대로였는데 선생 바뀌었다고 왜 성적이 바로 나오는데, 그게 학원 대이동에서 가장 웃긴 겁니다. 단기로 성과 낼 수 있어요. 중 한 2면 낼 수 있어요. 그 기준은 한 70점대. 못하는 애들 다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 근데 매우 느린 애들은 안 돼. 그런 애들은 부모님도 이미 알고 있을걸? 우리 아이가 많이 느린 아이다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에 감동한다고 그 과정들을 보여드리고 채점을 세모로 해야 되는 줄 알았어 나는. 문제 전부 다 세모가 돼 있어. 귀엽잖아. 그 아이들이 거기서 1차 좌절 때리고 같은 단원의 다른 문제를 또 풀었을 때 조금씩 맞춰 나가고 조금씩 늘어나가고 공부가 할만한 애를 느끼고 학부모님들 불러다가 그걸 전달하면 우리 학원 계속 보내지. 애들은 웬만하면 적응한 곳에서 쭉 있는 게 더 나아. 그 선생님이랑 케미 좋고 잘 배우고 있다면 선생님 탓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람 한 방에 훅 안 가고 한 방에 훅 안 올라간다 이것이. 아예 그런 관점이면 사교육 자체를 안 시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자판기처럼 학원을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시험에 과학학원 보냈으니까 과학 성적 오르겠지, 이번 시험에 영어학원 바꿨으니까 영어 성적 오르겠지. 반대의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학원 다녀서 겨우 60점을 받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학원 옮기면 40점으로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이가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성적일 수도 있는데, 그럼 객관적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고. 5월 달에 학원 대이동, 이거 막기 힘들다. 이 막으려면 12월부터 준비했어야 된다. 학원도 학부모도 학생도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내 애가 너무 못하거든. 겨울에 놀았던 아이들이 지금 해내기에는 뛰어난 아이들 말고는 시험 기간 짧게 잡았을 때 전과목 처리를 잘 못해. 중2까지는 되는 애들도 있더라. 근데 중3 되는 애들이 있더라. 근데 고1 거부터 막막해지더라고요.
5월달 학교 행사 많고요, 가족 행사 많고, 그리고 날씨 좋고 이렇게 있다가 늘어져 있는 아이들을 관찰하게 될 겁니다. 부모님들이 시험도 말아먹은 애가 엄청 놀고 대충대충 살아가는 모습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학생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학원 그만둘 겁니다. 태도 때문에 종료나요. 엄마 아빠가 마음에 안 들어서 시험 결과와 상관없이 또 종료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여기 잘 다니고 있으면 네 좋아하는 학원 못 다니게 해줄게 하면서 여기 그만두고 다른 학원 가. 그리고 다른 속성 아이들 또 말해줄게요. 시험 못 치면 난리 나는 집들입니다. 엄마들이 결과에 애들 따다다닥 잡으려고 기다리는 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집들은 결과 책임지고 학원을 그만두는 거죠. 그 학원은 성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 학원은. 슬프지. 학원쌤이 애들 성적 낮게 만들고 싶은 학원 없거든. 그래서 좀 안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잖아. 우리 공부시켜야 되는데 계속 잡아두고 안 보내주잖아. 수학을 너무 못하니까 수학학원에서 보충 계속 잡아두고, 영어 뭐 외워라 시켰는데 하나도 못 외우니까 하루 종일 외워라 하고, 그 학원도 아는 거거든. 시험 못 치면 그만둘 거. 지금 서로 다 불편해. 지금 단과 여러 개 세팅돼 있는 집들은 단과끼리 줄다리 하는 느낌이거지. 애들이 적당히 공부해주고 있으면 되게 다 불편해. 애들이 잡혀요. 돈 많이 쓰면서 공부는 안 되고 있는데 기대는 하고 있고, 엄마 아빠들이 수학학원 이번에 좋은데 붙여줬으니까 수학 점수 좀 내야 된다 이런 부담감도 좀 받고 있고, 시험을 못 쳐서 징벌적으로 학원 옮겨야 되는 아이들이 우리 학원 5월달에 또 온단 말이야. 되게 힘들어요. 왜 힘들까? 기말고사 준비 기간이 너무 없어. 중간고사를 말아먹은 애가 기말고사까지 준비가 잘 돼 있을까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럼 걔들이 다니게 되는 학원에서는 기말 성과 못 낸다. 우리 애들도 중간고사 못 친 애들 기말 역전 없다. 과목 수 늘어나고 지금 대비가 안 돼 있고 예습이 안 돼 있는데 5월 달에 학교 행사, 집안 행사 난리 나고 공부 안 합니다. 뭐 해야 될 거 다 하고 있으면서 애는 공부를 못 하는데 성적까지 기대하면 애는 뭔 부담이냐. 시험 직후에 학교 행사, 가족 행사에 흔들리지 않고 바로 기말 준비를 해야 겨우 기말고사 칠 겁니다. 기말 준비를 바로 해야 된다. 여기에서 아이들의 저항이 어떻게 오냐면 아직 안 배웠는데요 라고 한다고.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공부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배우고 나서 하기에는 기말고사 양이 많습니다. 과목 수가 늘어나고요. 준비 기간이 상당히 짧아요. 선생님들 지금 학사 일정 운영할 때 기말고사 타겟으로 안 하고 5월달 학교 행사 타겟으로 학사 일정 운영할 거거든요. 그분들은 수업만 하시는 분들이 아니야. 그랬을 때 진도가 느슨하게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수업 준비할 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행평가 위주로 또 가야 돼. 중간을 쳤기 때문에 중간에 해당하는 수행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말고사 범위가 거의 진도가 안 나가고 있을 수 있어. 나가더라도 느리게. 그럼 기말고사가 정말 6, 7월 달에 호로로록 나가버릴 거란 말이에요. 공부 느린 애들은 그 소화 못해요. 예습하는 느낌으로 미리미리 공부해라 라는 거. 그러면 마지막 중간고사 잘 치는 꿀팁. 제 앞에는 지금 중간고사 대비 망한 중학교 3학년 여학생 3명이 앉아있고요. 아직 치지도 않았는데 망했대요. 근데 이 자세가 참 좋은 것 같아. 망한 줄 아는 이 객관적인 이 상태. 얼마나 아름답냐.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잖아. 열심히 노력했는데 시험 직전까지 극복이 잘 안 되죠. 한 번은 다 봤어? 네, 한 번은 봤는데. 다 봤는데 문제 풀 때마다 틀리지? 너무 슬퍼하지 마. 그거 까먹은 거야. 까먹어서 틀리는 거고, 첫 번째 까먹었다, 두 번째 문제가 어렵다. 둘 중에 너희들이 극복 가능한 건 뭐가 있을까? 단기간에. 그렇지, 까먹었다를 잘 찾아야 돼. 제대로 공부하고 머릿속에 남은 거 하나도 없어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다 틀리는 상태잖아. 너희들 얼마나 좋냐. 머리에 넣었던 게 있어 지금. 근데 처음 보는 애들이랑은 아예 상황이 달라요. 넣었다가 까먹은 거야. 이거 확실하게 이해해야 돼. 망각이라는 걸 잘 기억해야 돼. 망각, 까먹는 건 기억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기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억으로 가는 길이 끊어져 버린 거야. 너희들 머릿속에 그거 있어. 공부했으면 잘 안 떠오르니까 지금 초조해지고 공부가 지금 더 안 돼. 그럴 필요 없어. 그냥 간단하게 멘탈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까먹었네? 가볍게.
공부한 건데 그냥 까먹은 거잖아. 사실적으로만 인식하면 돼. 내가 까먹었네? 다시 보면 되지. 뭐가 문제인데? 까먹은 부분만 다시 봐가지고 길을 다시 만들어줘야 돼. 전체를 다 보려고 하면 안 돼. 지금은 야무지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안 돼. 전체 내용 다시 다 외우지 마. 전체 내용 다 외우지 말고 일단 문제 받아서 풀어. 다 틀려도 돼. 그럼 행복해야 돼 그때. 야 실전이었으면 망할 뻔했네 이거지. 지금 망한 게 아니라 그게 실전이면 망한 거지. 지금 틀리는 건 상관없다고. 아까 틀린 거 들고 와가지고 어렵다고 막 찡찡대던데 어려운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했더라고. 공부를 했는데 까먹은 게 있고 공부를 안 한 게 있을 거란 말이야. 두 개 다 발견해야 돼. 했는데 까먹은 거는 여러 번 보면 다시 기억이 살아나고 안 한 거는 새로 공부해야 돼. 새로 공부할 때 이제는 혼자 맨땅에 헤딩하지 말고 무조건 설명 다 해달라고 해.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거 문제부터 딱 풀고 틀리고 나면 까먹었는지 모르는지를 판단해야 돼. 까먹었으면 앞에 가서 찾아서 외우고 모르겠으면 질문하러 가. 배우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비슷하게 생긴 거 다 찾아서 풀어. 그런 식으로 가야 돼. 시험 범위를 전부 다 알려고 하지 마. 지금 내가 틀린 문제인데 맞추고 싶은 문제 있잖아. 걔만 연습해. 그게 많아지면 이제 좀 나아. 이슬점 문제 그것만 이제 안 틀리면 되지 뭐. 아까 질량비 문제 그것만 안 틀리면 되지. 자신 있으면 다른 문제하고 오늘 내가 틀린 문제들 중에 습득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그게 많아지면 시험이 단기간에 좀 끌어올릴 수 있고 시험지를 한 2개나 3개 이상 풀었을 때 공통적으로 나온 문제들 형광펜으로 동그라미 해봐. 2번 이상 나온 거, 3번 이상 나온 거. 그러면 각 과목 문제를 3개에서 5개는 풀어봐야 되겠지. 틀려도 풀어봐야 돼. 다 틀려도 돼. 풀어보고 거기 시험지에서 많이 나오는 것만 조져라. 지금 무조건 나오는 놈이 있어. 그 놈만 패. 그럼 이번 시험에 걔가 나와. 상위권들이 그렇게 한다고. 족보다 그럼 1,500원 할 때 한 7만원치 막 풀고 했다고 애들. 60개씩 풀고 시험 쳤다고. 100점이 나오지 그냥. 거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애가 있고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틀리는 애가 있단 말이야. 반복적으로 나오는 애랑 반복적으로 틀리는 거기 집중해가지고 시험 전날까지 다 하면 되고 생전날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아예 하루 전날 암기만 해 그냥. 암기도 너희들이 외우고 싶은 부분을 골라 읽어보면서 나올 것 같은 것들을 따로 정리해. 따로 정리해서 걔만 외우고 물어봐 주세요 막 이런 것들을 계속 하러 와. 그 친구들끼리 해도 돼. 나 이거 정리한 거 체크 좀 해줘 해가지고 서로 물어보고 틀린 거 다시 외우고 틀린 거 다시 외우고 하면 된다고. 특히 사회랑 과학은 빈칸 뚫어가지고 빈칸 뚫기 쉽거든. 연습장 하나 들고 와가지고 니들 외워야 되는 거에다 빈칸 넣어가지고 적어. 그 정리 다 한 다음에 빈칸 채우지 말고 빈칸 무조건 채우지 마. 너희들은 빈칸 뚫어놓고 빈칸을 다 채우더라고. 수행평가 내야 되니까 그걸 채우던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빈칸을 채우면 또 빈칸 만들어야 되잖아. 빈칸이 있는 채로 떠올려 보면 돼. 빈칸이 있는 채로. 그러면 여러 번 안 써도 되잖아. 계속 풀고 계속 틀리는 거 확인하고 많이 틀리는데 아 이거는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 드는 거 그 부분에만 집중하고 그리고 망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잘 쳐봤자 얼마나 잘 치겠냐. 100점 목표로 살아오는 사람들은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다가 100점 나오면 사람이 달라져 있나? 이번 시험 잘 쳐가지고 100점 받으면 공부 실력이 올라가 있는 거야? 아니라고. 그냥 시험 기술은 올라가야겠어. 시험 치고 까먹을 거야. 그거 공부 아니야 그거. 그리고 지금 공부 말고 다른 생각하면 너희들 공부한 거 다 까먹는다. 망했다도 다른 생각이야. 어렵다도 다른 생각이고 재밌는 것 좀 보지 마 이제는. 시험 범위가 아닌 모든 걸 다 보지 마. 그래야 시험 범위 있는 걸 단 하나라도 더 기억하면. 그리고 핵심어 뭔가 멋있어 보이는 멋진 말 있잖아. 걔들을 형광펜 쳐가지고 눈에 많이 익혀놔. 눈에 많이 익혀놓으면 객관식 풀 때 걔가 보여. 자주 본 게 보여. 일단 그거 찍어봐. 답인 경우가 많아. 그리고 또 시험 칠 때 스킬 하나 알려줄게. 문제 어렵다고 찡찡대지 말고 1, 2, 3, 4, 5번 보기가 있잖아. 3번, 4번은 알겠는데 나머지는 모르겠어. 그러면 얘는 머릿속에서 지워. 3번, 4번 안에 답이 있는지만 봐. 정신 나가지 말고 1번, 2번, 5번은 모르겠는데 3번, 4번 확실히 알아. 그 안에 답이 있으면 개꿀. 답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1, 2, 5 중에 하나 찍으면 되지. 3분의 1 좋잖아. 모르는 거에 멘탈 나가지 말라고. 이런 느낌으로 가면 최대한 많이 본 거 위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 마지막까지 최선 다했으면 된 거야. 내가 암기력이 거지 같아가지고 외운 거 다 까먹는 바보 멍청인데 뭐가 문제인데. 포기 안 하고 끝까지 갔다 자부심 가지라고. 다른 인간들은 안 된다고 그냥 안 하고 퍼지는데 너희들은 하고 망했잖아. 노력이라도 하는 사람 된다고. 그럼 너희가 시험 공부했는데 못하면 그냥 시킨 거 했는데 못하는 그냥 사람인 거지 뭐. 아무도 욕 안 해. 안 하는 인간들만 욕한다고. 안 하는 인간들만.
생각보다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너희 학교에도 암기력 뛰어난 애들 별로 없다고. 근데 걔들이 니들보다 잘 외우는 이유가 뭘까? 공부만 하고 있어. 걔들은 다른 기억이 안 들어온단 말이야. 너희들은 공부 말고 다양한 기억이 들어오잖아. 친구랑 이야기 나눴던 거, 유튜브 봤던 거, 테레비 봤던 거 엄청 많아. 근데 걔들은 유튜브도 안 보지, 테레비도 안 보지, 친구랑 떠들지도 않지, 공부만 하는데 얘만 기억하기 편하다고. 최대한 더 조용하고 차분하게 지내야 돼. 친구는 최대한 없어야 되고, 즐기는 컨텐츠는 거의 없어야 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아직 안 죽었잖아.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말에 맛있는 거 한 번 먹으면 겁나 행복해져요. 두세 달 만에 친구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 완전 행복해져. 맨날 떠들고 놀면 그 이야기 할 것도 없다고. 이제 친구 서울에 전학 갔는데 내려와봐라. 할 이야기 얼마나 많노. 언니 가끔 내려오면 할 말 많잖아. 그렇죠. 근데 X랑 할 말 없지. 맨날 못 보니까. 열심히 살다가 지난 시험보다 조금씩 잘 치고 막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부모님이 뿌듯해하지. 맨날 못하는 채로 계속 똑같이 해봐라. 그게 꼴보기 싫다고 그게. 근데 조금씩만 나아지면 돼. 너희들 뭐 잘하는 친구랑 비교하지 말라고. 평균 95점, 뭐 100점 이런 친구랑 비교하지 말고 기말고사 때 나보다 잘 쳤나 뭐 이런 거 보고 성적이 올랐습니다 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이게 올랐냐고 일단 저항하거든. 옳은 게 이 점수입니까? 하면 네, 옳은 게 이 점수입니다. 여러분들 공부 실력이 올라야 쉽게 공부해. 지금 여러분들은 인생이 쉽지 않아. 지금 되게 힘들어.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야. 너 춤 잘 춰? 춤 못 추는 네가 하게 지금 연습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봐. 열심히 한다고 뭐 되겠냐 그거? 노래 잘해? 이번 학회 때 네가 노래를 불러야 돼. 반대표로. 지금 그 상황이야. 실용음악학원 가가지고 레슨 몇 번 받는다고 노래 잘해지겠냐? 그거 절대 안 돼. 너 또 뭐 못해? 노래, 춤. 둘 다 못해. 오케이. 노래하면서 춤춰야 돼. 하게 할게. 근데 3일 남았어. 그 레슨 받는다고 되겠냐? 그래 열심히 해가지고 욕은 안 먹어야지. 연습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썩은 결과 보여주면 돼. 근데 그게 썩은 결과가 아니라 니들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결과일 수도 있다고. 그거 안 했으면 더 이상할 거예요. 니들이 만약에 시험 쳐가지고 이번에 40점 나오잖아. 안 했으면 20점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뭔가 무섭다고. 공부를 한 내가 40점 나왔는데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지 하면서 막 겁이 나야 돼. 너희들 노력을 하고 나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안다고. 맨날 하고 나왔잖아. 공부했잖아. 공부해가지고 나온 성적은 최고의 성적이야. 그냥 별 신경 쓰지 마. 망했다고 하지 말고 그냥 너희들이 노력해도 결과 안 나올 만큼 성장한 거지. 이게 반복이 되면 또 달라진다고. 반복되면 아까 내가 망각 가르쳐줬잖아. 기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억까지 가는 길이 끊기는 거고 니들 머릿속에 다 남아있다고. 그게 계속 하다 보면 그쪽으로 자주 가면 기억이 연결이 세져. 잘 안 끊어져. 과학적인 거야. 길 끊어지는 거를 프루닝이라 불러. 가지치기 한다. 쓸모없는 기억을 끊어버리는 거야. 너희가 지금 수학을 싫어하잖아. 그러면 내 뇌는 수학이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끊어버려. 끊어버려. 행복해져. 전 남친이랑 더럽게 헤어졌어? 걔 생각 계속 나면 될까 안 될까? 그럼 끊어줘야 돼. 기억을. 너희들한테 공부가 그런 그 전 남친 같은 거지. 그냥 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공부해도 다 까먹는 거지. 공부가 내 인생에 필요 없는 거니까 우리 뇌는 그거를 끊어줘야 돼. 그래야 살아가는데 유리해. 행복하고. 근데 자꾸 쓰고 잘하고 싶어 하면 우리 뇌가 그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럼 안 끊어. 안 끊고 더 세지고 더 빨라지고. 너희들 대표적인 예로 구구단, 알파벳, 친구 이름, 엄마 전화번호, 엄마 생일 안 까먹잖아. 너희들이 모르는 건 안 외워서 모르는 거야. 외워야 되겠다 하다 보면 외워진단 말이야. 자기 실력을 알아야 돼. 한 3주 빠꽁하니까 시험 범위 다 못하네. 확인하면 된다고 이게. 그럼 6주 해야지, 7주 해야지. 7주 빠꽁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와 왜 이렇게 태어났지 뭐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위로도 한번 받아보고 눈물도 한번 흘려보고 저는 열심히 사는데 왜 이 모양일까요 하다 보면 그런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있고 더 안 놀고 있고 계속 공부만 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게 힘든 거야. 공부 잘하는 건 힘든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별로 안 힘들게 살잖아. 되게 힘든 거야. 공부할 때 힘들지? 그거를 계속해야 공부를 잘하는 거야. 근데 안 하잖아. 별로 안 힘들잖아. 시험 기간만 힘들잖아. 근데 뭘 잘하길 바라냐. 1년 내내 힘들어 공부하는 애들은. 걔네들이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아냐? 자는 거. 노는 거 바라지 않아. 잠이 부족해가지고 자고 싶어. 근데 참으면서 공부하는 거야. 공부하려고 잠을 줄이진 않잖아. 유튜브 보려고 잠을 줄이지.
잠 줄여가면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다고. 그런 애들이 정말 힘들고 괴롭게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근데 결과는 마음에 드는 게 나오니까 결과 볼 때만 잘 쳤네 하고 그냥 그때 잠시 기분 좋아. 여러분들은 그때 기분 안 좋지. 결과 나오면 기분 안 좋고 시험 끝나면 기분 좋지. 시험 끝나면 기분 좋고 결과 나오면 잡치고 행복하게 있다가 시험 기간에 힘들고 시험 끝나면 개 좋고 시험 성적표 나오면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도 뭐 좀 웃는 척 좀 하다가 또 행복하게 좀 지내다가 시험 기간 되면 약간 힘들게 살았다가 시험 끝나는 날 엄청 행복했다가 성적표 나오면 또 울고 상위권도 이렇게 한다고 겁나 힘들어. 이렇게 힘들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잠 오는데 어떻게 잠 깨지 막 이런 거 하고 뭐 에너지 드링크 먹고 커피 먹고 공부 때문에 버티는 거야. 유튜브 보는 거 상상도 못해. 그 시간에 잠이나 자는 게 나. 자고 싶은데 돌아버리겠네 하면서 공부하다가 쓰러져서 잠들고 일어나자마자부터 또 공부하고 힘들게 있다가 시험 기간에 다들 공부하는 거 보고 또 초조해져. 따라잡히면 어떡하지? 형이 쟤는 왜 갑자기 열심히 해요? 계속 놀지 싶으면 공부하고 지랄이구나. 특히 상대평가 고등학교 되면 더 심해. 그 애들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그러다가 생각만큼 잘 쳤어 시험 첫날부터 기분이 조금씩 좋아져. 아는 거 다 나왔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하다가 실수하는 게 아니라 기억이 왜곡돼가지고 틀리는 거야. 상위권들은 정답인 줄 알고 찍었는데 틀린 거야. 그 기분 개 잡쳐. 아는 건데 틀려가지고 기분이 엄청 잡쳐. 여러분들은 몰라서 틀리지. 걔들은 아는 걸 틀려. 아는 걸 100점이 나와야 될 만큼 공부했는데 말도 안 되는 걸 틀려가지고 울면서 막 후회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그걸 재수 없어 하지. 그거 진짜 억울해서 우는 거야. 내가 이딴 거 틀리자고 공부한 거 아닌데 공부 못하는 애들 다 맞추는 걸 내가 틀려놓으면 개열받잖아. 그래 화가 나서 우는 거야. 진짜 화나는 거야. 우는 거야. 그렇게 있다가 힘들게 딱 버텼는데 시험 끝나는 날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걔들은 공부하러 가. 왜 공부하러 갈까? 아쉽잖아. 본인한테 너무 실망을 하는 거야. 본인한테 좀 못 친 것 같은 그런 거지 같은 기분이 든단 말이야. 근데 기말고사가 얼마 안 남았어. 걔들 관점에서는 기말고사까지 왜 이래 시간이 없냐 하면서 그날 바로 스카가. 우리 학원에서도 시험 분석하고 니들은 가잖아. 11시까지 공부하고 가. 애들이 시험 마지막 날 와가지고 거의 다 상위권들 니들만 논 거야. 그러다가 걔들은 성적표 받고 기뻐. 못 친 줄 알았는데 쏙 잘 봤네. 나보다 잘 친 애가 왜 없지? 막 이렇게 하면서 의아해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자부심 같은 기쁨이 있어. 근데 그 며칠 안 가. 그것도 계속 힘들게 사니까 누가 칭찬해주고 해봤자 며칠 안 가. 니들은 시험 잘 치면 핸드폰 바뀌지. 걔들은 항상 잘 치기 때문에 뭐 바꿔줄 수가 없어. 그 시험 잘 쳤다고 뭐 안 사줘. 그럼 집은 거덜나. 시험 끝나면 고생했다고 고기나 먹으러 가는 거야. 그런 애들은. 니들 친구끼리 마라탕 먹으러 가지. 걔들 엄마 아빠는 고기 먹으러 가. 걔들은 친구도 별로 없어. 마라탕 먹을 친구가 혼자서 마라탕을 어떻게 먹냐. 뭐가 불쌍해. 니들이 더 불쌍해. 그런 세상에 있는 걸 모르고 사는 니들이 불쌍하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정말 많이 놀아도 될 때 행복하게 지낸다고. 그리고 집에서 천하무적된다. 누가 뭐라 할 거고. 불쌍해 죽겠는데 친구도 없고 공부만 하고 놀지도 않고 저 어떻게 살아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잖아. 부모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겠냐. 시험 범위 해당하는 거 요새 EBS에 가면 단원별 학력평가 기출문제 추릴 수가 있어요. 그 AI로 시험지 추출하는 게 공짜로 아이들한테 다 돼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공부한 게 이렇게 적용되는 거야 라고 훈련까지 시키는데 그거 아이들한테 상당히 좋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이 학력평가 스타일로 문제를 많이 내세요. 특히 과학, 사회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 스타일로 문제들을 내는데 그거 기본 암기만 한 애들은 못 풀어요. 암기한 거와 일치하는 정도를 물어보는 초등학교, 중학교 시험 문제랑 조금 다르다 이거지. 생각해야 풀 수가 있어. 학원을 안 다녀도 저런 문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학원을 다녀야 좋은 문제들을 좀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학원을 기니디라 불러. 기니디. 기니디 문제가 거의 반 이상 차지하고 있으니까 오지선다형은 쉬워요. 옳은 거 하나만 고르면 되는데 기니디는 골 때린다는 거지. 다 알아야 돼. 이거는 마치 주관식인 거죠. 서술형과 기니디도 돼 있는 거지. 어려운 문제는. 그럼 이거는 옛날 우리 주관식이 이렇게 된 거. 그거는 단답형이었잖아요. 답을 내는 거.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까다로운 답 하나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그런 것들. 이게 되게 많이 나오니까 미리 연습을 안 시키면 어려운 거죠. 문제은행
시험지 만들기. 사회랑 과학이 참 좋아해. 1단원, 2단원, 3단원이 들어간다. 기출. 교재는 EBS 교재. 섞어서 할 수도 있고, 저는 기출을 내서 쉬운 문제 좀 빼고 주관식 넣어가지고 7년치 한 60문제 풀리고 싶다. 그러면 쉬운 거 빼고, 그럼 60문제를 중간고사 종합사회 학평 서타일 하면 응시하기 들어가서 인쇄 누르고 PDF 다운로드. 그럼 우리 자녀를 위한 PDF가 만들어지겠죠. 이거는 기출 스타일. 그럼 일단 학평에 나왔던 문제들, 문제 저작권은 EBS와 시도교육청 교육과정평가원에 있다. 학생들이 요거 기반으로 변형도 하시고. 보통 학평 참고 많이 하지. 기출 문제들은 여러 단원이 섞여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풀고 싶은 단원만 넣을 수 있어요. 과탐을 한다. 과탐 1단원 문제만 좀 풀고 싶다. 그럼 1단원만 넣는 거죠. 오늘 객관식만 풀고 싶다. 역대 나온 거 다 하고 싶다. 100문제 있네. 여기 1단원만 막 풀어볼 수가 있는 거죠. 해설도 아까 그 학습서랍 가면 해설 인쇄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기 좋은 세상이 왔다니까요. 해설이 다 있어요. 모든 문제에 대한 해설이 다 있으니까 좋죠. 애들이 공부하는 의지만 있습니다. 이제 돈도 필요 없고 자기 아이디에 내가 잘 틀린 문제 이런 것도 뭐 추출이 될걸요. 문제 받으러 학원 갈 필요는 없다. 겁먹지 마 그까 시험 넌 잘할 수 있어 중간고사 파이팅 공부 장첸이 따윈 엄마들아 약속해 스트레스 안 주기 너희들도 약속해 끝까지 포기